네, 오늘은 SQL과 관계돼서 첫 번째 챕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QL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을 건데요. 그 전에 그래도 약간의 개념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론이랑 SQL입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코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코딩이라고 정의한 영역이 크게 뭐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C 언어입니다. C 언어로 뭐 알고리즘 많이 나오죠. 알고리즘 많이 나오고 정렬도 나오고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자바는 뭐 업캐스팅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메서드에 대해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스태틱 관련된 이런 정적 메서드, 정적 변수 이런 문법이 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SQL이라는 플러스 데이터베이스 이론 같은 거 정도 나오는 걸 제가 생각하는 코딩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 개 합치면 한 60점, 뭐 많으면 55점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 한두 개 맞으면 이제 바로 통과인 거죠. 근데 SQL이라는 녀석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네 개 배우잖아요. DDL, 뭐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뭐 제어, 이거 이제 트랜잭션 관련된 이런 거를 배우도록 하는데 조금 어렵죠. SQL 특히 뭐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종류가 많고, 그랜트 이런 것도 이제 권한 관련된 것도 많고, 그리고 이거 트랜잭션까지 들어가면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SQL 관련된 거는 SQLD라든지 SQLP라든지 이런 따로 관련된 그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우리 말하는 이제 DB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런 것도 실제 실무에서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옛날 분들 있죠. 옛날부터 되게 흔히 말해서 IT 쪽에서 진짜 잔뼈가 굵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DBA나 뭐 테이블 설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깊게 팔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뭐 한 번에 다 끝낸다는 건 사실상 뭐 거짓말이고요. 불가능하고요. 저도 그만큼 쉽지 않고. SQL이라는 것이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단순한 쿼리 정도가 나오거든요. 단순 쿼리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이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뒤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셀렉트 저고 웨어, 뭐 예를 들어서 또 뭐 오름 차순, 내림 차순, 그리고 그룹 바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엄청 많죠. 뭐가 되게 많아요. 보통 이렇게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인투, 그리고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이건 뭐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뭐 뷰 아니면은 뭐 테이블 보통 많이 나오죠. 보통 테이블이 나오죠.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사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경우 뭐 이런 거 뷰도 없고, 그리고 인덱스를 만드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얼터 정도 있을 것 같고, 요것도 이제 열이라는 테이블 정도 수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건 있을 거고, 얼터도 있을 거고, 드롭은 뭐 삭제 너무 쉬워서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인덱스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컬럼이라고 해가지고 열 있죠. 그래서 행하고 열, 뭐 이제 튜플하고 이제 속성 정도 하는 거랑, 그리고 테이블 전체를 만지는 거, 그리고 열 삽입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2023년도인가 인서트 같은 거 하나 나온 거 있죠. 네, 그리고 보통 셀렉트 관련, 그리고 그룹 바이라든지 뭐 디스팅트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낚시로 나오는 것 같고, 튜플 검색 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SQL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요, 걸음마부터 배워야 됩니다. SQL은 실제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가 뭐 NoSQL 이런 것도 있어요. MongoDB라고 해서 몽고DB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NoSQL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객체 형태로 뭐 프로그래밍 언어로 아주 뭐 도큐먼트 형태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도큐먼트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있고, 파이어베이스 같은 게 그렇게 돼 있죠.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개발 이거 지금 개발 강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RDBMS라는 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쿼리 언어를 굉장히 넓게도 배워야겠지만 깊게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약간 걸음마처럼 개념으로 관계대수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제로 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심심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 문제 대비할 겸, 그리고 SQL 전에 걸음마부터 시작할 겸 요것도 관계대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계대수와 조인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오늘 안 배울 거예요. 관계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릴레이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릴레이션하면 아예 다른 얘기가 되고요. 릴레이셔널 알제브라라고 했는데, 알제브라라고 해서 이건 이제 대수라는 뜻인데, 요 여기 정의는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론에서 대수적 구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의미론으로 쿼리를 정의하는 이론으로, 에드가, 이게 아마 프랭크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에드가 코드라는
박사님이 이제 소개한 개념인데요.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처음에 이제 관계대수라는 개념을 대해서 소개를 했고, 데이터베이스 분야죠.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에서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선 기초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대수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관계는 뭐고 또 대수는 뭐고.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릴레이션이라는 어떤 가로행이죠. 가로행, 그리고 세로 열로 되어 있는 이 2차원 엑셀 시트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 릴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이 릴레이션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론을 수학 표기로 하는 거예요. 수학 표기. 여기 위에 보면은 의미론의 쿼리를 정의하는 의론이라고 돼 있어요. 이 쿼리라는 게 보통 우리가 SQL 할 때 요게 쿼리인데,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인데, 요 쿼리, 질문, 내가 어떤 거에 질문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기 전에 수학적으로 그거를 정의해 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튜플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튜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괄호행입니다. 요렇게 있으면 요 한 쌍, 요 데이터 전체 쌍을 튜플이라고 불러요. 요런 이야기의 개념이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속성이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학생이라고 치는 겁니다. 학생이라고 치면은 이 릴레이션 자체가 학생인 거죠. 학생이 릴레이션이라고 되는 거고, 전체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안 할게요. 왜냐? 관계대수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안 부릅니다.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옳은 표현인 거예요. 테이블이라고 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 데이터 설계 영역으로 왔어요. 이거 현대 영역이죠. 현대 영역으로 와가지고 DBMS라는 어떤 뭐 C++이나 뭐 어떤 C 언어라든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언어, 로우 레벨의 언어로 프로그램화 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때 create table이라든지 뭐 select table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우리 지금 이론 부분에서 지금 걸음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릴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튜플도 맞죠? 튜플도 사실은 가로나 행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냥 튜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있는 쌍,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학번 같은 경우에 뭐 1, 2, 3, 4 이런 거, 이름, 그래서 홍길동, 나이, 23, 성별, 뭐 맨, 그리고 생년월일, 뭐 2003년 12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요 형태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 쌍을 튜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속성은 뭐죠? 속성은 학번이나 학생 이름, 나이, 성별과 같은 요거 그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체가 속성인 거예요. 속성,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자동차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충 속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브랜드가 있을 거고, 브랜드 뭐 생산 시기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릴레이션을 딱 떠올렸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이런 걸 바로 속성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어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이런 형태를 이제 관계대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게 대수적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뭔가 모델링을 한다거나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기호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0부터 뭐 30까지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그마 0부터 30이라고 적는 것처럼 뭔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걸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풀고 갈게요. 튜플, 아까 말씀드린 거 속성이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튜플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속성과 튜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릴레이션, 튜플, 속성, 그리고 관계대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을 좀 개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봤어요. 개념. 우리가 종이 한 장 있다고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한 장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학번이라는 속성, 학생 이름이라는 속성, 나이, 성별, 생년월일이라는 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속성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문자라고 봐야겠죠. 문자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시면 학번이 뭐 2023 이런 식으로 해서 1, 2, 3, 4, 5가 있고, 딱 봐도 각자 고유한 느낌이 들어요. 1부터 5까지 중복되는 값이 없습니다. 이름은 중복되는 값이 없는데 이름 중복될 수도 있겠죠. 동명이인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요. 나이도 동명이인처럼 여러 가지 똑같은 나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같은 연도에 태어날 수 있겠죠. 성별 당연히 중복될 수 있을 거고, 생년월일도 뭐 중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봤을 때 튜플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튜플이에요. 이런 거 한 쌍이 튜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묶음, 데이터 그 자체의 묶음을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 우리가 튜플 또 언제 배웠죠? 네, 파이썬에서도 튜플이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튜플은 쌍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의 일련의 수를 뜻하는 거예요. 일련의 데이터 묶음 같은 거를 튜플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묶음이 튜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의 속성은 학번이 있고요. 학생 이름이 있고 나이, 성별, 생년월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어트리뷰트 속성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헷갈릴 게 없어요. 여기가 그냥 속성이고 요 전체가 그냥 튜플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본격적으로 관계대수를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셀렉션, 뭐 이거 한글로 실렉션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뭐 정확하게 제가 외래어 표기법은 몰라서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셀렉션, 그리고 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젝션이라고 되어 있고 조인이 있고요. 조인은 여러 가지 조인이 있어요. 뭐 한쪽이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왼쪽이 막혀 있는 것도 있고 오른쪽이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래요.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는데 뭐 레프트 조인, 뭐 그게 뭐 라이트 조인 이런 식으로 이제 SQL로 이게 확장이 되는 거죠.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눗셈, 디비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뭐 차집합, 교집합 이런 것도 있는데 뒤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여기 기호 한번 볼게요. 기호 이렇게 약간 시그마 같이 쓰는 거 있습니다. 이걸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좀 소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약간 수도꼭지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요거 그 호루라기 같이 생긴 거, 호루라기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하고 호루라기 표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릴레이션 조건에서 맞는 튜플만 선택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튜플만 선택하는 거예요. 튜플, 속성이 아니고 튜플만 선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학생의 나이가 20이 넘는 그 데이터만 뽑아오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셀렉션이라는 기호는 튜플만 가져오더라.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자 이렇게 호루라기를 딱 불면은 데이터를 가로로 불러와라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네, 그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투영은 어떻게 될까요? 투영은 릴레이션에서 특정 속성만을 선택해서 새로운 릴레이션을 만든다. 자, 이거 지금 이렇게 아래로 뻗어 있죠? 이걸 파이라고 부릅니다. 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래로 뻗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속성은 요게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속성만 선택해서 가지고 오는 연산자다라고 해서 name age면은 요 속성을 가져오겠죠.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좀 특별한 게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중복값은 빼고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인이 있어요. 조인 이렇게 나비 넥타이 같이 생긴 거, 나비 넥타이. 그래서 요거를 조인이라고 부르고 두 개 이상의 릴레이션이 하나, 두 개가 있고 릴레이션이 뭐라고 했죠? 아까 가로행과 세로행으로 되어 있는 2차원 데이터 형태를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우리가 관계 있는 느낌. X랑 Y가 관계 형태로 엮여져 있는 그런 데이터 형태를 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새로운 릴레이션은 생성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릴레이션 1이고 이게 릴레이션 2가 되겠죠. 두 개의 릴레이션의 나눗셈을 수행하는 연산자. 그래서 나눗셈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디비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간에 예시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릴레이션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이가 뭐라고 했죠? 아까 프로젝션이라고 했어요. 프로젝션, 뭐 투영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냥 프로젝션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프로젝션, 학생 이름, 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먼저 볼까요? 네, 요거 시그마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셀렉션이라고 했어요. 셀렉션, 선택하는데 나이가 20보다 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튜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튜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튜플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셀렉션이다. 이거는 SQL 이렇게 대응될 수 있겠는데 SQL은 지금 배우는 거 아니니까 안 배우고 없애고 이렇게 SQL로 확장될 수가 있다. 현대로 넘어와서 RDBMS라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 이런 SQL이라는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로 쓸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 먼저 지금 개념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생 이름과 나이, 학생에 있는 이 속성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가지고 와라 했고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복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학생 이름, 물론 이거 이제 학생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 이름에 이제 중복된 건 없을 건데 예전에 이거 똑같이 나온 거 있었어요. 뭐 그때 직급이 뭐 부장에다가 뭐 김철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똑같이 부장 김철수가 둘이 있을 때 프로젝션을 하면 어떻게 가져오느냐 했을 때 중복값을 빼고 가져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합집합은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죠. U자 형태로 쓰는 거죠. U자 형태로 두 개의 릴레이션을 중복 없이 합쳐서 표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중복 없이가 되게 중요해요. 중복 없이. 지금 보면은 릴레이션 1과 2에 박민수라는 형태의 튜플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개가 지금 똑같이 엮여 있어요. 요거 두 개는 다른 릴레이션이에요. 요거 똑같이 릴레이션 1, 2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집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교집합. 그래서 두 개의 릴레이션에서 공통된 튜플을 표기하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표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합집합인 거예요. 합집합. 이거 이제 유니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교집합이라고 하고 SQL로는 intersect라고 합니다. intersect. 이렇게 해서 이걸 교집합이라고 하고 요거는 SQL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합집합이고 합쳤을 때 전체가 다 나오는데 박민수는 한 개밖에 없죠. 네, 중복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집합은 두 개에서 교집합 해당되는 요 튜플만 반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관계대수의 그런 개념이었고요. 관계대수는 이론적인 대수로 되어 있고 의미론으로 다루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현재 컴퓨터 과학의 이론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수와 SQL 대응까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SQL은 뭔가요? 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SQLite, MySQL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MariaDB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모바일 같은 데서 많이 쓰고요. 모바일이나 뭐 웹에도 쓰긴 하는데 보통 이제 되게 작은 파일 형태로 들어갈 때 많이 써요. 파일 형태로 들어갈 때 쓰고, 요건 요새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많이 사용하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웹 개발할 때 좀 쓰고요. 오라클은 대기업 같은 데서 비싸게 돈 주고 사죠. 요것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안에 있는 SQL 쓸 때, 이것도 서버에서 쓰는 거예요. 서버에서 쓰는 건데, SQL 사용할 수 있는 DBMS고, 마리아DB는 요거가 제가 알기로는 MySQL의 이제 포크 버전이라고 해서 두 개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런 RDBMS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물어보는 문자열 형태의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리고 이 명령어를 얘네가 셀렉트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 이거를 특정 이렇게 단위로 잘라가지고 순서대로 해석을 해서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구조적으로 정해진 지리어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문자열 혹은 명령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언어가 SQL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ANSI SQL도 있고요. 뭐 그리고 오라클에서만 따로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SQLite에서는 또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SQL이라는 게 결국 공통적인 언어긴 한데 모든 RDBMS에 같은 SQL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SQL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물어보면 오해요. 예. 프로그램마다 다른 SQL을 사용합니다. 네, 제대로 배우기 전에 대략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수랑 SQL. 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대수는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이제 관계대수고요. 관계대수고 여기가 SQL입니다.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세요. 지금 SQL 배우는 형태 아닙니다. 그런 시간 아니고 자,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셀렉션은 이렇게 들어가고 프로젝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거 전체 다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 유니언, 인터섹트, 요거는 이제 세타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세타가 아마 뭐 이렇게 썼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세타 여기 세타입니다. 세타에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부등호 같은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묶어가지고 가져오는 건데 네, 이렇게 하는 거 뭐 22일보다 하고 데이터베이스 뭐 과목명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를 세타 조인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는으로 묶은 거를 이제 바로 동등 조인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 말고 이제 내추럴 조인이라고 해서 자연 조인 이런 것도 있어요. 자연 조인은 뭐 공통된 속성에 대해서 중복해서 이렇게 엮은 다음에 여기서 중복을 제거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내추럴 조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조인도 있다.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대수에는 실제로 이렇게 SQL이 매핑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관계대수로 이론을 먼저 정립을 하는 거예요. 이론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실제 언어로 구체적인 구현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이걸 바로 관계대수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오늘의 요약은 관계대수는 relation이라고 했어요. relation이라고 했고, 관계대수 영어로 쓸 때요, relation이라고 쓰지 않아요. relational, 네, algebra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쓰고 단위를 데이터를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한 수학적인 이론이었다. 현대과 컴퓨터과학 영역 중에 데이터베이스 이론의 토대가 되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이었다. 그리고 튜플 속성 릴레이션이라는 용어가 관계대수를 사용해서 열하고 행위를 조회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SQL과 대응하는지 생각해서 SQL을 공부하면 나름 재밌습니다. 저는 쿼리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쿼리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 나중에 이제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미니 프로젝트 하거나 뭐 특히 대학교 분들은 나중에 뭐 대학교 때 졸업할 때 졸업 작품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이럴 때 SQL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실제로 쿼리를 좀 미리 짜놓고 서로 어떻게 짜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짜면 좀 더 빠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정규화나 뭐 비정규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쿼리가. 이렇게 사용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언어가 또 드물어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기보다는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면은 뭐 데이터 과학 관련돼도 뭐 DA라도 할 수 있고 데이터 애널리시스트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기획자라거나 아니면 실제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QL은 꼭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시면 나쁘지 않다. 네. 생각보다 좋은 선택이기도 하고 나중에 본인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될 만한 그런 언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SQL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